쿵. 무릎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독한 할머니라 부르며 피해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 한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향했습니다. 거기엔 낡고 오래된 은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랜 하지만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문양이 새겨진 팔찌. 할머니, 왜 그러세요? 9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목을 부여잡은 채 목이 메어 나오지 않는 소리로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차갑게만 보이던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낡은 팔찌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왜 6개월이나 밀린 월세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만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진실입니다.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감춰진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오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낡은 집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숙제하던 연필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205호 맞지? 월세 언제 줄 거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일하러 가셨는데요. 알아. 매번 그렇게 도망 다니지. 내일 오후 3시. 집에 있어. 직접 가겠어. 찰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팔찌를 만지면 용기가 난다고, 이건 지우를 지켜주는 특별한 팔찌라고. 하지만 지금은 팔찌를 아무리 쓰다듬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지우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식당 일 때문에 밤늦게야 돌아올 것입니다. 혼자서 그 무서운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검은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동네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 유명한 사채업자 할머니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 이름을 듣기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한테는 절대 돈 빌리면 안 돼. 이자가 얼마인지 아냐? 맞아. 하루만 늦어도 바로 찾아온다니까. 무섭게. 골목 어기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색 긴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어머, 저기. 아줌마들은 급히 입을 다물고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그들을 힐끗 보며 지나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검은색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못 갚겠다고?
변명은 그만하고 언제까지 줄 건지나 말해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이가 아프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정? 나도 사정 있어.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붙는 거야. 계약서에 다 적혀 있잖아. 할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날짜를 확인시킬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겐 너무나 냉혹해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 심장이 돌로 만들어진 거 아냐? 맞아. 저렇게 차가운 사람 처음 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매일 밤 혼자 작은 방에 앉아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낡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볼 때의 표정을, 사진 속엔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긴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찾아가야 할 집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5호, 6개월 연체. 할머니의 손가락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가장 오래 밀린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3개월만 넘어가면 바로 강하게 독촉을 했지만 이 집만큼은 왜인지 자꾸 미뤄졌습니다. 내일은 꼭 가야지. 할머니는 장부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째 그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장부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꼭 받아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이나 밀린 돈,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로서의 원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다른 집들을 먼저 돌아야 했습니다. 작은 집네 어제 약속한 거 기억하지? 오늘까지라고 했어. 네네. 오늘 남편이 일당 받아오기로 했어요. 저녁 때쯤이면. 저녁 6시. 그때까지 없으면 내일부터 이자 또 붙는 거 알지? 할머니는 매번 정확했습니다. 시간도, 금액도, 약속도, 그 어떤 것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을 거른 채 할머니는 계속 걸었습니다. 4집을 더 돌았고 그중 2집에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집은 또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때도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받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205호. 6개월이나 월세를 밀린 그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205호는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사는데 왜 이사를 안 갈까?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돈을 받으러 가는 것뿐인데. 205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 안쪽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있니? 아니요. 일하러 가셨어요. 언제 오는데? 밤에요. 늦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피해 다녔으니까요. 들어가도 되겠니? 할머니가 잠깐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비켜섰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좁은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작은 밥상 하나, 오래된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엔 물이 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숫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처음 시집갔을 때 신혼집이 이렇게 작고 낡았었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엄마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딸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장부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우요. 김지우. 몇 살? 9살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고 있는데도 자꾸만 시선이 아이에게 갔습니다. 지우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은 약간 풀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낡아서 앞코가 닳아 있었습니다. 너 학교 갔다 온 거니? 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숙제는? 다 했어요. 학교에서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방 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전등을 켰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그래도 물이라도 드실래요?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져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깨끗했고 지우가 정성스럽게 따라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맙구나.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부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착할까? 돈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무서워하면서도 물을 따라주다니. 할머니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쳤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그 아이도 이렇게 착했었지. 낯선 사람에게도 항상 먼저 인사하고 누가 아프면 걱정하고.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할머니,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그래요. 엄마는 매일매일 일하러 가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와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한 달 전에요. 그때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월세를 못 냈어요. 엄마가 매일 미안하다고 해요. 나한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꼭 갚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지우는 작은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 또래였지. 내 손녀도. 사고가 나던 그날, 손녀는 겨우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어. 지금쯤이면 저 아이처럼 자랐을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할머니가 엄마한테 직접 얘기할게.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 대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6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우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고프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게 가서 뭐 좀 사 먹어라.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면 먹을 거예요. 엄마가 언제 온다고 했니? 잘 모르겠어요. 늦을 수도 있대요. 할머니는 지폐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냥 두고 갈 테니까 배고프면 먹어. 알았지?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는 엄마 있을 때 와. 네. 꼭 전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지우가 문 앞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아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닥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할머니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5호의 불빛이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겠지. 어두운 방에서 배고픈 채로 할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건물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코트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그 좁은 방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205호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방문. 엄마 직접 면담. 하지만 펜을 놓으면서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독촉 내용을 적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물을 따라주던 작은 손이, 고맙다고 하던 작은 목소리가. 에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꼭 지우처럼.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의미를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205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 오후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할머니는 이 집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잘 먹고 있을까? 엄마는 제때 돌아왔을까? 혼자 무섭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지우는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돈 받으러 온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다니. 엄마 있니? 네.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오신다고 했더니 일찍 끝내고 오셨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없어서. 지우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꺼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 몇 점, 콩나물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그릇도 작았습니다. 아마도 둘이서 나눠 먹기에도 부족할 양이었습니다. 월세 얘기 하시려고 오셨죠? 지우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 안에는 꼭 한 달치라도 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일당을 받거든요. 한 달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6개월이 밀렸어. 이자까지 합치면. 할머니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하지만 지우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차갑게 독촉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친절하셨어요. 친절?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말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좀 기다려줄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야. 그때는 꼭 줘야 해. 알겠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 엄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우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거 드릴게요.
지우는 작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자 지우는 그 안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사탕 하나였습니다. 아주 작은 1,000원짜리 사탕. 지난번에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샀어요. 할머니 드시라고요. 할머니는 그 작은 사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자기가 먹지도 않고 나한테 주려고 남겨뒀다고? 고맙구나. 할머니는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알았지?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머니 속 사탕을 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 사탕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옆에, 그리고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저 아이처럼 컸을까? 중얼거림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서 손녀만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친척이 데려갔다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친 듯이 손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아무도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보고 나서부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잃어버린 손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 몇 개, 귤 한 봉지. 이거 누구 주려고? 손주라도 있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일을 누구에게 줄 건지. 이틀 후 할머니는 다시 205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약속도 없이 문을 두드리자 지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내가. 이게 뭐예요? 지우가 봉지를 받아 열어보니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다 저희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랑 같이 먹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지우는 신이 나서 과일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지우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희미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공부는 잘하니? 네. 이번에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할머니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205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갓 쪄낸 따끈한 떡. 할머니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돈 받으러 가는 집에 떡을 사들고 가다니.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이제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할머니를 대하듯 반가워했습니다. 오늘은 뭐 들고 오셨어요? 떡이다. 방금 샀어. 와, 엄마가 떡 정말 좋아하는데. 지우는 신이 나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 엄마는 오늘도 일을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오늘은 늦게 오신대요. 그래. 그럼 넌 점심 먹었니? 아직요. 엄마 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점심도 안 먹고 기다리다니.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이거 먼저 좀 먹어라. 배고프잖아. 같이 드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먹었어. 넌 먹어. 지우는 할머니가 권하자 떡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쫄깃한 떡을 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는 그런 지우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벽에 붙은 상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니? 저번에 그림 대회에서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요. 그림을 잘 그리나 보구나. 조금요.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래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장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최우수상? 제법 큰 대회였던 것 같았습니다. 잘했네. 대단한데? 감사해요. 지우는 뿌듯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려다가 지우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가느다란 손목에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팔찌가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세상에 단 셋만 존재하는 팔찌. 할머니는 그 문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0년 전 남편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가족 팔찌였으니까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팔찌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거니? 이거요? 지우는 자신의 손목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채워줬대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거 좀 보자. 할머니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에게. 할머니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쿵. 할머니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할머니가 지금 한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우는 겁에 질려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지우를 꼭 안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둘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지우를 놓아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가, 친엄마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저를 주었대요. 제가 아기였을 때요.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서 주었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서 키웠다고만. 그럼 이 팔찌는 제가 버려졌을 때 차고 있었대요. 이것만 있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팔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은 거 차고 계세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의 팔찌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팔찌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할머니 남편이 만들었어. 딱 3개만. 할머니 것, 딸 것, 그리고 손녀 것. 손녀요? 그래. 할머니한테 손녀가 있었어. 너처럼 예쁜 손녀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 딸이랑 사위가 세상을 떠났어. 손녀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손녀를 못 찾으셨어요? 응. 친척이 데려갔다고만 했어. 근데 연락이 끊겼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래.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찾던 그 아이일 수도 있어.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팔찌를 그리고 할머니의 팔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똑같은 문양, 똑같은 디자인.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맞아. 확실하지 않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 것 같아. 느낌이 와.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해. 확실히 알려면. 검사요? 응. 피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 정말 할머니 손녀가 맞는지.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는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지우의 작은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물 드릴까요? 고맙구나. 지우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30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내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할머니는 지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도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라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우 엄마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팔찌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들여다보던 사진첩.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젊은 남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 전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실력 있는 보석 디자이너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반지는 누구나 탐냈고 그가 디자인한 목걸이는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문을 맡겼고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은 팔렸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 속엔 3개의 은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문양. 하지만 각각의 안쪽엔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지혜에게, 사랑하는 손녀에게. 이걸 만들 때가 기억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보석 공방. 김태준은 작업대 앞에 앉아 음판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만드는 거예요? 젊은 순자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거 만들고 있어. 또 주문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태준은 음판에 섬세한 문양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옆에 앉아 남편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문양이에요? 영혼을 뜻하는 매듭 문양이야. 끊어지지 않는 인연. 그런 의미지. 예쁘네요. 당신 거, 지혜 거,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생길 우리 손녀 거 3개를 만들 거야. 손녀요? 아직 지혜도 결혼 안 했는데 미리 만들어두는 거지. 지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걸 손녀 손목에 채워줄 거야. 순자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항상 가족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개 다 같은 문양으로 만들 거예요? 응. 우리 3사람이. 아니, 4사람이 영원히 함께라는 의미야. 어디에 있든 이 팔찌를 보면 서로를 생각할 수 있게. 태주는 정성스럽게 문양을 새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걸려서 3개의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했어. 태주는 팔찌들을 들고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빛이 반짝이는 팔찌들. 각각의 안쪽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자, 당신 거. 태주는 순자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순자는 손목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평생 차고 다닐게요. 당연하지. 이건 우리 가족의 증표니까. 그날 저녁 딸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지혜야, 이리 와봐. 태주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2번째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평생 간직해라. 태주는 지혜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지혜는 팔찌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아빠. 안쪽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확인해봐. 지혜는 팔찌를 돌려 안쪽을 보았습니다. 지혜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와, 대박. 그리고 이건 태주는 세 번째 팔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딸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줘라.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미리 만들어둔 거라고. 지혜는 그 팔찌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꼭 제 딸에게 줄게요. 그날 밤 가족 셋은 손목에 팔찌를 차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지혜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지혜는 착하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1년 후엔 아기를 낳았습니다. 작은 딸아이. 할머니 될 거예요, 아빠. 지혜가 전화로 말했을 때 태주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세 번째 팔찌를 줄 차례구나. 태주는 그날 밤 공방에서 팔찌를 꺼내 닦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던 날 태준과 순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혜는 품에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지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태주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팔찌의 주인을 만났구나. 하지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너무 작아요. 조금 크면 채워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태주는 팔찌를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크면 꼭 채워주렴.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말해주고. 네, 아빠. 꼭 그렇게 할게요. 지혜는 팔찌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손녀는 무럭무럭 자랐고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때 팔찌를 아기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아직 손목이 가늘어서 헐렁했지만 지혜는 실로 묶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완벽해. 우리 가족 셋 다 같은 팔찌를 차고 있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딸도 손녀도 모두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너무 슬픈 기억들 뿐이었으니까요. 당신, 우리 손녀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팔찌, 당신이 만든 그 팔찌가 30년 만에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예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지우 엄마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정말 지우가 손녀가 맞는지. 할머니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40년을 차고 다닌 팔찌. 이제는 색이 바랬지만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팔찌가 기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할머니는 팔찌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찾았구나. 우리 손녀를. 할머니도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찾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정말 손녀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할머니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05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우 엄마가 있는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어제 전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꼭 만나야 한다고.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 엄마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지우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네네. 방 안에는 지우도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지우한테 들었어. 이 아이가 버려진 아기였다고. 지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시장 근처 골목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어떤 상태였어? 울고 있었어요. 담요에 쌓인 채로요. 옆에 쪽지 하나가 있었는데 지우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 없다고. 제발 잘 키워달라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쪽지 아직 있니? 아니요. 버렸어요. 오래전에. 팔찌는 손목에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유일하게 남은 거였어요. 지우 엄마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어요. 당시에 저도 가난했거든요. 하지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키운 거야? 네. 어렵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할머니는 지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만약 지우가 내 손녀가 맞다면 당신은 내 손녀의 생명의 은인이야. 지우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우가 할머니 손녀가 맞을까요? 모르지. 그래서 확인해 봐야 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예약해뒀어. 오늘 오후 피검사하면 3일 안에 결과 나온대. 지우 엄마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지우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요. 제 딸이에요. 알아. 당연하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도 알 권리가 있어. 30년을 찾아 헤맨 아이니까.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검사 받을게요. 지우야, 할머니도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지우 엄마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받아봐요. 오후 3시 병원. 세 사람은 검사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지우와 할머니를 불러들였습니다. 조금만 따끔할 거야. 간호사는 지우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지우는 조금 찡그렸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도 피를 뽑았습니다. 3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연락드릴게요.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지우 엄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일. 긴 시간이겠지만 할머니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할머니는 저한테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슬픈 날의 기억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신문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2인 교통사고, 모녀 사망.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9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따님 지혜 씨와 사위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빨리요. 순자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둘은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 우리 딸을 보여줘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분도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기요? 우리 손녀. 차에 같이 타고 있었을 텐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안엔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어요. 그럴 리가. 지혜가 전화해서 아기 데리고 우리 집 온다고 했는데 태주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 아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맡기셨나요? 아니야. 분명 같이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순자와 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손녀를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도 가보고 주변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는 제가 데려왔어요. 사고 나기 전에 지혜가 잠깐 맡겼거든요.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아기를 계속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손녀야. 하지만 친척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소문했습니다.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녀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 태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딸을 잃은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돈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29년이 지났지만 그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녀를 찾았을지도 몰라. 내 딸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
그 3일이 할머니에게는 30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릴 것입니다. 손녀를 찾기 위해 29년을 기다렸으니까 3일쯤이야.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팔찌가 기적을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 그날 밤 할머니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잘 찾아줘요. 부탁해요. 할머니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찾아줄게. 약속해.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으시죠? 병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지금 당장 갈게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습니다. 지훈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 결과 나왔대. 같이 가자. 네. 지금 바로 나갈게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병원 상담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김순자 씨, 김지우 양, 들어오세요. 의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와 지우 양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조성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지우 양의 친할머니가 맞습니다. 확률은 99.99%입니다. 쿵. 서류가 할머니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지우가 내 손녀가 맞다고? 네, 확실합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우도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넌 내 손녀였어. 할머니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9년을 찾아 헤맨 손녀.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 엄마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세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우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우를 주운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사실, 그날 제가 시장 근처를 지나간 것도 우연이었어요. 평소엔 그 길로 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할머니는 지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봤을 때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아기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키운 거야? 네.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지우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지우 엄마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하게 키워서 미안했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주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는 지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손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 당신은 내 손녀의 엄마야. 진짜 엄마. 피는 안 섞였어도 당신이 진짜 엄마야. 지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셋 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랑 떨어져야 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같이 있어야지. 나는 너희 곁에 있을게. 할머니로서. 정말요? 그래. 나는 이미 딸을 잃었어. 다시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지우 엄마를 보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월세 독촉하고 힘들게 했지? 내가 몰라봐서. 아니에요. 할머니도 몰랐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월세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우 학원도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내가 다 해줄게. 늦었지만 할머니가 해줄게. 지우는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딸 지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찾았어. 내 딸을. 할머니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29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이제 찾았어. 내 딸이 잘 자라고 있어. 착하고 예쁘게. 할머니는 다른 사진도 꺼냈습니다. 남편 태준의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당신이 만든 팔찌가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요. 할머니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세계를 만들어준 덕분에 손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할머니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할머니는 전화를 들어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밀린 돈, 천천히 갚아도 돼. 이자는 안 받을게. 할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대신 꼭 갚아. 약속은 지켜야지.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고 시간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달라지셨어. 맞아. 무슨 일 있으신가 봐. 예전엔 그렇게 무서웠는데. 할머니는 그런 소문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지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지우 옷이랑 신발이랑 공부 도구들이야. 다 새 거. 할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할머니는 지우 엄마에게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분간 쓸 생활비야. 받아.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내 손녀를 10년 동안 키워준 은혜야. 이것도 부족해. 지우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지훈의 집에 들렀고 때로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대했고 할머니도 지우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 정말 똑똑하네. 할머니는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할머니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29년을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과 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그리고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꿈만 꾸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이제 낡은 205호에 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근처에 작지만 깨끗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개의 방과 따뜻한 거실이 있는 집.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우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봐.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요.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요. 역시 우리 지우. 할아버지 닮아서 예술적 재능이 있나 봐. 지우는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지만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오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와,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떡볶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 6시 할머니는 지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문이 활짝 열리고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 지우. 오늘 하루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지우 엄마도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병원비를 대주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우 엄마는 이제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그래, 오늘 떡볶이 해줄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우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우를 아껴주시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10년 동안 내 손녀를 키워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지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키우느라 돈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우를 지켜줬잖아.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피가 안 섞여도 제 딸이에요. 맞아. 넌 지우의 진짜 엄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지우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새로운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은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새 팔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팔찌가 너무 낡아서 할머니가 똑같이 하나 더 만들었어. 와, 정말 똑같아요. 응, 원래 팔찌는 할머니가 보관할게. 그건 너무 소중한 거니까. 이 새 팔찌를 차. 할머니는 지우의 손목에서 낡은 팔찌를 풀고 새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예쁘다. 할아버지의 디자인이야. 영원을 뜻하는 매듭 문양.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라는 의미지. 지우는 팔찌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지우는 방으로 뛰어가더니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지우.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엄마, 저.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 엄마도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손녀 찾았어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너도 보고 있지? 내 딸이 이렇게 잘 자랐어. 착하고 예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되겠지? 할머니가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팔찌를 꺼내 보았습니다. 30년을 지우의 손목에 있었던 팔찌. 그 옆에는 할머니의 팔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지혜의 팔찌도. 세 개의 팔찌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다시 모였구나. 우리 가족. 할머니는 팔찌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지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할머니는 지우가 그린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 3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손녀도 남편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차갑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팔찌 하나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머니와 손녀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우 엄마. 10년 동안 손녀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 정말 감사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풍경이 그저 차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지우 데리고 놀이공원 가야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할머니는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과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지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오늘 놀이공원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잊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9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소중히 행복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30년을 기다려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에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우 엄마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기에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지우처럼 세 개의 팔찌가 다시 하나로 모인 것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그렇게 믿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니까요. 감사합니다.